파리 샤를드골 공항 입국심사대 앞. 다음 분. 프랑스 입국심사관의 호출에 제 앞에 있던 한국인 지수가 자신의 여권을 내밀었어요. Welcome to France. 심사관은 환한 미소와 함께 한국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었죠. 단 10초 만의 일이었어요. Next. 이번엔 제 차례. 떨리는 마음으로 중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여행 목적이 뭡니까?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숙소는 어디입니까? 현금은 얼마나 소지하고 있죠?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뒤에는 긴 줄이 점점 늘어가는데 저는 30분 넘게 신문을 받아야 했죠. 왜 이런 차별을 하는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심사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국가 신뢰도의 차이일 뿐이죠. 이건 제가 처음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는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메이링이에요. 25살이고 지금은 호주 시드니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저희 아빠는 중국 상하이의 대기업 임원이시고 엄마는 싱가포르 교포세요. 두 분은 싱가포르의 한 파티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하셨죠. 엄마는 중국으로 오신 뒤로 늘 답답해하셨어요. 메이링아, 이곳은 세상 같아. 내가 크면 꼭 더 넓은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때는 엄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대국이잖아요. 위챗, 페이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편리한 나라, 빠른 배달, 편리한 생활. 제가 보기엔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었죠. 하루는 엄마께 직접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왜 자꾸 답답하다고 하세요? 엄마는 한숨을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젊어서 아직 모르는 거야. 하나부터 10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답답한 건지. 이런 걸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게 이 나라야. 그때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죠. 아빠가 호주 지사장으로 발령받으시면서 저희 가족은 시드니로 이주하게 됐어요.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학교에서는 구글은 위험하다, 유튜브는 나쁜 콘텐츠만 있다고 배웠는데,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곧 깨닫게 됐죠. 시드니 대학교 첫 수업날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반도체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오늘은 아시아의 기술 혁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호주의 대학에서는 한국을 혁신의 선두주자로 다루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마주한 첫 번째 인식의 전환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들은 그 뒤에 일어났답니다. 대학에서의 첫 충격 이후 제 시야를 더욱 넓혀준 건 도서관 아르바이트였어요. 거기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 지수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처음엔 그저 같은 동양인이라 눈에 띄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달랐어요.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죠. 어느 날 지수가 말했어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휴학하고 왔어.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중국에서는 한국이 가난하고 교육 수준도 낮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수는 아시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고 호주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도서관 휴게실에서 지수의 폰을 통해
우연히 서울 도시 풍경을 보게 됐는데 깨끗한 거리, 최첨단 빌딩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까지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못 사는 줄 알았지. 삼성, 현대, LG 다 한국 회사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날 밤 호기심에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었고 K-팝과 K-드라마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한국 음식은 뉴욕 타임스퀘어의 빌보드를 장식하고 있었죠. 이게 다 사실이야? 다음날 지수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지수가 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서관 로비에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때 지수가 조용히 다가가 영어로 도서관 매너를 설명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상황을 해결하는지.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죠. 지수야,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제가 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를 배우거든. 이게 바로 선진국의 시민의식이야.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중국의 그저 작은 이웃나라였는데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지수와 함께한 첫 번째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예요. 지수와 함께하는 시드니 국제대학생 문화축제에 참가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각국의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뽐내는 행사였는데 중국 학생회는 당연히 제가 중국 부스에서 도와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메이링, 너도 우리랑 같이 하자.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보여주자고. 중국 유학생회 회장이 제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죠. 지수가 준비하는 한국 부스가 더 신경 쓰였거든요. 한국 부스는 달랐어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전시, K-팝 댄스 퍼포먼스, 한식 시연회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죠. 반면 중국 부스는 여전히 오래된 전통 의상과 서예 체험만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좀 새로운 걸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뭐? 너 혹시 한국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축제 당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부스 앞에는 끝없는 줄이 이어졌고 호주 학생들은 한글 쓰기에 도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프랑스에서 온 교환 학생들이 한국의 뷰티 제품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쿨 재팬을 뛰어넘은 소프트 파워야. K-컬처는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어. 옆에서 서양인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중국 부스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한 호주 학생이 시진핑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 하자 중국 학생들이 제지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죠.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반면 한국 부스에서는 지수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문화로 소통하고 싶어요.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를 두고 있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행사 주최 측에서 최고 인기 부스상을 발표하는 순간이었죠. 이번 축제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부스는 대한민국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지수는 무대에 올라가 수상 소감을 영어로 유창하게 전했죠. 우리는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그날 밤 축제 뒤풀이에서 각국 학생들이 모였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한국 소주와 치맥을 먹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일본 학생들조차 한국이 진짜 대단하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국가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이 아니란 걸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의 힘, 그리고 그것을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한국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그 후에 찾아왔으니까요. 문화축제가 끝난 후
지수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자주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수가 알바비를 모으는 이유였어요. 유럽 여행이 꿈이었거든. 특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꼭 보고 싶어. 지수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 문화재가 루브르에 있다고? 지수는 웃으면서 설명해 줬어요. 응. 이제 한국실이 따로 있어. 세계 3대 박물관에 한국실이 있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 그러다 어느 날 지수가 신나서 달려왔어요. 메이링. 이번에 우리 학교 국제교류회에서 유럽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같이 지원해보지 않을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사실 유럽은 저도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지수와 함께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았죠. 좋아. 나도 갈래.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게 될지. 여행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중국 여권으로는 비자를 받는 게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거든요. 서류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재정 증명도 해야 했어요. 반면 지수는 한국 여권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유럽은 한국인들한테 무비자로 90일까지 허용해줘. 지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진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우리나라가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지. 드디어 파리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제 앞에 섰던 지수는 여권을 보여주자마자 Welcome to France라는 인사를 받으며 수월하게 통과했죠.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행 목적이 뭐죠?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호텔 예약은 했나요?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고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검사하더라고요. 30분이나 걸려서야 겨우 입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일어났어요. 급작스러운 항공기 결항으로 많은 승객들이 발이 묶였는데 공항 측에서 호텔을 제공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호텔 우선 배정은 EU 국가와 특별협약국 시민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그리고 특별협약국 명단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지수는 바로 호텔 배정을 받았지만 저를 포함한 다른 국가 승객들은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죠. 와, 한국 여권이 이렇게 힘이 세다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세계 여권 순위에서 한국이 거의 최상위권이야. 중국은 몰랐어?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각국의 여행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모두가 한국의 위상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여권은 정말 부럽다. 거의 모든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잖아.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투자도 많이 하고 관광객들도 매너가 좋아서 신뢰도가 높아.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파리의 한 백화점에서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데 직원이 제 중국 여권을 보더니 복잡한 서류 작성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즉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 바뀌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와 존중. 그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특히 중국으로 돌아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가 가장 큰 변화를 느꼈죠. 야, 메이링. 유럽은 어땠어? 당연히 중국인인 내가 최고의 대우를 받았겠지? 친구들이 자신만만하게 물었지만 저는 머뭇거렸어요.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홍콩에서 열리는 국제 학생 포럼에 참가하게 된 거죠. 거기서 제가 본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입국장에서였어요. 한국 학생들은 특별 입국 레인으로 빠르게 통과하는데 저희는 일반 심사대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심지어 어떤 나라 학생은 입국이 거절되기도 했는데 한국 여권을 든 학생들은 단 한 명도 문제가 없었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어? 문득 옆자리에 일본 학생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포럼 중에도 놀라운 일이 계속됐어요. 각국 학생들이 발표할 때마다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대해 언급하는 거예요. 삼성, 현대, LG, 심지어 중동 학생들은 자기 나라의 원전과 지하철을 한국이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기술력도 대단하고 문화도 세련되고 중동의 한 학생이 발표 중에 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폭풍 검색을 했어요. 한국의 국가 경쟁력, 여권 순위, 문화 영향력까지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에서 우연히 지수를 만났어요. 지수야, 너희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지수는 빙그레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부심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지도요. 포럼이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지수는 깜짝 놀라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럼 나중에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진정한 글로벌 인재가 되는 꿈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죠. 바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충격받으신 것 같았어요. 특히 아빠는 안색이 좋지 않으셨죠. 왜 하필 한국이니?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는데. 아빠의 질문에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유럽에서 본 한국 여권의 위력,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제가 깨달은 한국의 진정한 모습까지. 특히 엄마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사실 나도 요즘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있었어.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더라.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빠의 회사가 한국의 IT 기업과 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계약을 위해 서울에 방문하신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어요. 메이링, 내 말이 맞았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더구나. 아빠는 서울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셨어요. 수문의 시간 편의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 최첨단 교통 시스템까지 지하철만 타도 우리나라와 격차가 느껴지더라.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렇게 저는 한국행 티켓을 끊게 됐어요. 지수는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했고 저는 한국어 연수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세계 최고의 공항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었죠. 그리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본 도시의 모습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서울의 밤거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눈부신 도시의 불빛,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활기찬 에너지. 지수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 웃으면서 말했죠. 메이링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지수의 말은 정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신나는 일들로 가득했으니까요. 특히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왔는데 지수가 근처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죠. 중국이었다면 아마 몇 시간은 기다렸을 텐데 한국은 달랐어요. 지수가 안내한 곳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가능한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30분도 안 걸렸어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처방받은 약은 바로 병원 내 약국에서 받을 수 있었죠. 지수가 설명해 줬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의료 관광을 오잖아. 한국에서의 일상은 매일이 새로웠어요. 한밤중에도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 어디서나 터지는 빠른 와이파이,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이에요. 무선 충전, 냉난방 완비, 실시간 도착 정보,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쇼핑도 할 수 있더라고요. 지수가 어느 날 물었어요. 이제 알겠어. 우리나라가 왜 전 세계 사람들의 롤모델이 됐는지.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 콘텐츠까지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죠.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은 이미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본 한국은 단순한 옆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력, 문화, 의료, 교육,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선진국이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를요. 한 중국 유학생의 눈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식 변화가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동 주파수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